계단 내려갈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꽉 잡으시나요? 바지 입을 때 휘청거려서 자꾸만 주저앉으시나요? 단돈 5,000원으로 내 다리 수명 10년 늘리는 특급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6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걸 최고의 낙으로 알고 사셨던 분입니다. 명절이면 혼자서 전을 수백 장씩 부쳐도 끄떡없던 분이셨죠.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겪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딱 10분은 서 있기가 힘들더랍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결국 식탁 의자를 싱크대 앞까지 질질 끌고 가서 거기에 앉아서 설거지를 마치셨다고 해요. 박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내가 이제 자식들 밥 한 끼도 못 해먹이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 너무 서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댁 부엌에도 욕실 앞에도 의자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저 나이 탓이려니 늙으면 다 그런 거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내 몸의 기둥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근육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바로 따라해 보세요.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대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가락 링으로 여러분의 종아리 중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 보세요. 어떠신가요? 만약 손가락 링이 종아리에 딱 맞지 않고 헐렁해서 공간이 남는다면 죄송하지만 비상 상황입니다. 근육이 심각하게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걷기 불편한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 연속으로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 3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3배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우리 몸의 엔진이자 연료 탱크입니다. 이 탱크가 비어버리면 당뇨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저 기운이 없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해보니 이미 당뇨 수치는 치솟고 있었고 다리 혈관은 탄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딱 3개월 만에 다시 서서 김장을 담그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다리도 2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든 헬스장 운동도 아닙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명쾌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순자 어르신을 다시 걷게 만든 그 기적의 처방전 첫 번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식탁 위에 2가지 하얀 보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2가지는 바로 달걀과 두부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저 먹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아무리 비싼 산삼을 드셔도 여러분의 근육은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밥 잘 챙겨 먹습니다. 된장국에 김치해서 밥 한 공기 뚝딱 비웁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은 70세가 넘어가면 근육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을 때는 고기 한 점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쏙쏙 근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 몸이 단백질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이 새 자동차라면 70대의 몸은 연료 주입구에 구멍이 난 낡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기름을 10리터 넣으면 10리터가 다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은 10리터를 넣어도 5리터는 바닥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60kg인 어르신은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음식으로 채우려면 매일 달걀 10개 혹은 우유 2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됩니다. 밤새 영양 공급이 끊기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내 팔다리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근육이 가장 배고파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밥과 국 같은 탄수화물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근육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 계속 말라갑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딱 그러셨습니다. 평생 고기는 소화 안 된다고 멀리하시고 아침엔 누룽지나 끓여두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근육을 아사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밥 양은 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삶은 달걀 2개 아니면 두부 반무는 무조건 먼저 드세요.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특히 달걀 흰자는 순도 100%에 가까운 최고급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어르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옛말,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노년은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심으로 삽니다. 아침에 먹는 달걀 2알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는 기둥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치시더군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평생 내 몸을 굶기고 있었구만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남편도 맨날 물에 밥만 말아 먹는데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남편분 카카오톡으로 혹은 자녀분들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 부모님 근육 지키는 법, 온 가족이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자, 연료를 채웠으니 이제 엔진을 돌릴 차례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TV 보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적의 움직임, 다음 파트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에요.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 관절 다 나갑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티 안 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내드린 숙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TV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무조건 이 동작을 하십시오.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아리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 펌프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만들어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펌프질이 안 됩니다. 그럼 피가 다리에 고이고 그게 굳어서 혈전, 즉 피떡이 됩니다. 이 피떡이 둥둥 떠다니다가 폐를 막으면 폐색전증, 뇌를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TV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식탁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딱 1분이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설거지할 때도 물 끓일 때도 수시로 이 까치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퉁퉁 붓던 다리 붓기가 싹 빠지고 밤마다 찾아오던 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펌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소파에 앉아 계실 때는 무릎 펴기 운동을 하십시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5초만 버티세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에어백입니다.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TV 보면서 이 2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다리는 20대 못지않은 튼튼한 엔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아픈 게 단순히 근육이 빠져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별 못하고 무작정 운동만 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 가짜 다리 통증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운동이 아니라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첫째,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쭈그리고 앉아서 쉬면 씻은 듯이 낫는 경우입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진입니다. 허리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허리를 펴면 아프고 굽히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유모차나 카트를 밀고 다니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형외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둘째, 양쪽이 아니라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쑥 빠지는 경우입니다. 젓가락질이 안 되거나 한쪽 발이 자꾸 끌린다면 이건 100%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무른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셋째,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근육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관 자체가 막힌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심하면 발가락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다행이었던 건 이런 질환 없이 순수하게 근육이 부족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척추, 뇌, 혈관의 문제와 내 다리 상태를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구별이 잘 안 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다리 혈관과 신경은 괜찮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킵니다. 자, 이제 내 몸 상태도 알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순자 어르신이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지켰다는 기적의 하루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들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드리는 건강 비책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3개월 동안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매일 지켰던 일명 다리 회춘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거창한 운동 대역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루틴입니다. 아침 7시, 박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발목 돌리기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로 10번. 밤새 굳어있던 발목을 풀어주면서 뇌에게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침 8시, 식사 시간. 식탁 위엔 무조건 삶은 달걀 2개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밥뚜껑 열기 전에 달걀부터 드십시오. 이게 박 어르신의 철칙이었습니다. 퍽퍽해서 싫으시면 물이나 국물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먼저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 10시, TV 보시다가 30분이 지났다 싶으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화장실을 가시든 물을 드시러 가시든 무조건 엉덩이를 떼는 겁니다. 한 번 앉으면 2시간씩 드라마 연속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혈관 막는 지름길입니다. 딱 1분이라도 서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십시오. 점심 12시, 국수나 비빔밥 많이 드시죠? 이때 두부 반모를 깍둑썰기해서 비벼 드시거나 닭가슴살 캔 하나를 따서 섞어 드십시오. 탄수화물 폭탄을 단백질 폭탄으로 바꾸는 간단한 비법입니다. 오후 3시, 추출할 시간입니다. 이때 떡이나 과자 대신 우유 한 잔 혹은 요거트 하나를 드십시오. 간식도 단백질로 채우는 겁니다. 저녁 7시, 설거지 하실 때 그냥 서 계시지 말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그릇 하나 닦고 한 번 들고, 헹구면서 한 번 들고, 설거지가 끝날 때쯤이면 종아리가 뻐근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자라는 신호입니다. 밤 9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 당기기를 10번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한 다리 근육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헬스장 갈 시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 지팡이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가지, 여기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콩팥이 안 좋은데 단백질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무턱대고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 찌꺼기를 콩팥이 걸러내지 못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니시는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보다는 적게,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무릎 아픈데 억지로 앉았다 일어나기 하지 마십시오. 관절 다 망가집니다. 대신 의자 잡고 버티기를 하세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무릎을 아주 살짝, 딱 5cm만 구부리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10초만 버티는 겁니다. 무릎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에만 힘이 들어갑니다. 이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운동하기가 겁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분들은 서서 하는 운동보다 앉거나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쪽씩 들어 올리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자세 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을 5kg만 빼보세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살을 먼저 빼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는 존엄한 노년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 화이팅, 힘냅시다 하고 대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기적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3개월 뒤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진 한 장,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성공했구나. 처음 오셨을 때는 발을 질질 끌며 들어오셨고 의자에 앉을 때도 끙차 소리를 내며 팔걸이를 짚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뒷짐을 지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털썩 앉으시면서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박 어르신은 동네 뒷산 정자에 서서 손주와 함께 V자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싱크대 앞에서 10분을 못 서 계셨던 분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산책로를 다녀오신 겁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설거지할 때 의자 안 갖다 놓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빡거려도 당황하지 않고 건넙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 발로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가 자식들 밥을 해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핑거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개월 전에는 헐렁해서 손가락 사이가 텅 비었던 종아리가 이제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박 어르신께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놔드렸나요? 아닙니다. 그저 달걀 드시라 하고 까치발 드시라 한 게 전부입니다. 기적은 병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신다고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해서 냉장고 문에 붙여놓으십시오. 첫째, 아침밥보다 중요한 건 아침 단백질이다. 눈 뜨면 무조건 삶은 달걀이나 두부부터 챙겨 드십시오. 밥은 그 다음입니다. 내 근육에 연료부터 채워주십시오. 둘째, 30분의 법칙을 기억하라.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셔도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한번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셋째, 광고 시간에는 까치발을 들어라. TV 광고가 나오는 1분 동안 소파 앞을 서성이며 발뒤꿈치를 드십시오. 그 사소한 움직임이 여러분의 종아리를 강력한 심장으로 바꿉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3개월 뒤에는 웃으면서 산책로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80세에도 근육은 반드시 생깁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늙는 것이지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해집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과 단절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2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자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입니다.
오늘부터 그 날개를 다시 힘차게 펼쳐보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외출을 꺼리시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걸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명쾌한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면 제발 이 영상부터 보십시오. 부지런함이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시간의 비밀. 70세 이상이라면 내일 아침 기상법을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말 평생 신조처럼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분들에게 새벽 4시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가장 취약해지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세가 되신 최태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일찍 일어나는 게 보약이라며 늘 강조하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제 진료실까지 오실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태식 어르신은 병상에서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는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스위치가 강제로 켜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은 급격히 요동치고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혈액은 끈적한 팥죽처럼 변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사고의 약 40%가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겪는 낙상사고 3건 중 1건은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밖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여러분의 안방에서 사고가 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을 시작하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태식 어르신처럼 평생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들도 이 시간의 비밀을 모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아침에 조심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지지 않게 만들어줄 생존 수칙 8가지입니다. 특히 앞에 4가지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치명적인 금기사항이니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실천 이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최태식 어르신이 도대체 아침에 어떤 실수를 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행동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제가 제안하는 9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333 기상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최태식 어르신이 쓰러졌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혹은 잠을 깨겠다는 의지로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셨거든요.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밤새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는 엔진 오일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자마자 시속 100km로 달리면 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전신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머리에 있던 피가 발끝으로 확 쏠립니다. 뇌로 가야 할 산소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70대 어르신들 10명 중 3명이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 이때 딱딱한 방바닥이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면 고관절이나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 고관절 골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이 부러져 누워 계시게 되면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구분을 아끼려다 남은 여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눈을 뜨면 딱 9분만 참으십시오. 먼저 누운 채로 3분간 가볍게 손발을 쥐었다 펴며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또 3분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주변 가구를 잡고 3분간 제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9분을 투자해야 여러분의 혈관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내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몰아붙였구나 하시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침은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와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원한 찬물 한 잔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고 믿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체온과 비슷한 30도 전후의 미온수를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인 자율신경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잠에서 막 깬 심장은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찬 기운이 위장 근처를 지나가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추는 급성 정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 마시는 속도 또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혈액량이 급증하면서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피가 늘어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급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상태로 준비하셔서 15분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온도를 맞춘 뒤 삼키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신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 온몸의 독소를 안전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2가지만 지켜도 아침 심혈관 사고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기, 그리고 찬물을 급하게 마시지 않기, 이 2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핵심 수칙들은 무엇일까요? 아직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두 가지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하셨을 내용들입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놀라셨는데요. 여러분의 혈관을 끝까지 지켜줄 나머지 핵심 솔루션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는 절대로 운동하러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에 가거나 공원을 걷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겨울철 새벽의 찬 공기는 여러분의 심장에 치명적인 화살이 되어 날아옵니다. 최소한 해가 뜬 뒤 기온이 충분히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새벽 운동이 이토록 위험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마치 고무줄이 차가운 곳에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우리 몸의 수축기 혈압은 약 1.3 정도 올라갑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새벽에는 평소보다 혈압이 10에서 15 이상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심장이 억지로 피를 보내려다 보니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고 결국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과 1월에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1년 중 가장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번째 지침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잠도 깨고 몸도 유연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꼭 씻으셔야 한다면 저녁 시간에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을 한꺼번에 활짝 엽니다. 그러면 원래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들이 갑자기 피부 쪽으로 썰물처럼 밀려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뇌에는 일시적인 빈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저혈압성 실신이라고 부릅니다. 미끄러운 욕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사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머리를 부딪히면 뇌출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고관절이 골절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세수만 하시고 샤워는 몸이 충분히 안정된 저녁으로 미루십시오. 다섯 번째 지침입니다. 아침 식사만큼은 짠 된장찌개나 장아찌를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다고 짭짤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행동은 아침 혈압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아침 식사는 최대한 담백한 죽이나 계란찜 위주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이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금, 즉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뇌혈관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데 뇌경색 환자의 80%가 과도한 염분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 혈관 탄력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므로 아주 적은 양의 소금에도 혈관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처음에는 고역일 수 있지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혈압약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성껏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걸 어떻게 다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아침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안전한 생활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먼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몸에 안전 퓨즈를 올리는 것입니다. 4시부터 9분 동안은 무조건 333 기상법을 하세요. 눈을 뜬 채로 3분간 누워 계시고 이어서 3분간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3분은 제자리에 서서 몸의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도저히 9분을 못 참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침대 옆에 노인용 간이변기를 하나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시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선택입니다. 4시 9분부터는 혈관의 윤활유를 채울 시간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30도 정도의 미온수를 아주 천천히 드세요. 종이컵 1컵 분량을 15분에 걸쳐서 조금씩 머금으며 마시는 겁니다. 이때 벌컥벌컥 마시면 심장이 놀라니까 반드시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4시 25분부터는 방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밖은 아직 춥고 위험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리거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시 50분부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자극적인 곡물보다는 부드러운 야채죽이나 단호박죽처럼 속이 편한 음식이 좋습니다. 소금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담백한 식사가 여러분의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5시 20분에는 드디어 약을 드실 차례입니다. 빈속에 약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벽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죽 한 숟가락이라도 드신 뒤 5분 정도 있다가 약을 복용하세요. 그래야 위장장애 없이 약의 효능이 온전하게 발휘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새벽 기상이 위험하냐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기립성 저혈압이 더 쉽게 옵니다. 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어설 때 심장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더 잘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333 기상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새벽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멈추자니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70세 이전의 내 몸과 70세 이후의 내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견뎠던 추위도 이제는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뜬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뼈 건강과 비타민 D 합성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오늘 이 계획을 보시고 나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 혹은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파이팅이라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서로에게 큰 용기가 되고 함께 건강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강의 들으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의사인 제 욕심에 이것저것 자세히 알려드리다 보니 내용이 꽤 길어졌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아니 20년 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최태식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시간의 안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는 우리 혈관이 가장 지쳐있고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을 깨우는 방식이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제가 강조해드린 333 기상법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누워있는 3분, 앉아있는 3분, 서서 버티는 3분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또한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몸이 충분히 쉬었다고 신호를 보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온도의 안전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무너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시원한 찬물 한 잔이나 잠을 깨기 위한 뜨거운 샤워는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미지근한 온도에 맞추세요. 물도 미지근하게 씻는 것도 미지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내 심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동입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릴 때는 오전 10시 이후로 활동 시간은 늦추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자극의 안전입니다. 짠 국물과 장아찌로 가득한 아침 식탁은 혈압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아침만큼은 내 몸을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담백하고 싱겁게 드세요. 또한 공복에 독한 약부터 삼키지 마시고 가벼운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달래준 뒤에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장도 지키고 약의 효과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8가지 금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것만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는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10년보다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1년이 훨씬 더 값진 법입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규칙들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을 실천해 보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늘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약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보며 이제야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침대 옆에 보온병을 준비하고 내일 아침 알람 시계를 조금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대단한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열정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안방에서 직접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마시는 물 한 잔이
뇌의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천연 숙면수의 비밀. 70세 이후 8시간 통잠을 원하신다면 제발 이 물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8세 김만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은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으셨어요. 손에 든 가방에서는 알록달록한 약봉지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부터 잠이 잘 안 올 때마다 약을 하나씩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자게 되었고 이제는 손주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만석 어르신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인지 기능이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5년 동안 꾸준히 드셨던 수면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뇌는 밤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쌓인 뇌의 노폐물들을 씻어내야 하는데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기절시켜서 이 중요한 청소 과정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청소되지 못한 노폐물이 뇌에 계속 쌓이니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권위 있는 의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을 포함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몸속의 물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그릇을 닦을 때 물이 없으면 아무리 세제를 써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도 수분이 부족하면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점점 무뎌집니다. 몸속은 바짝바짝 가뭄이 든 것처럼 마르고 있는데도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불면증과 뇌 노화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비결은 아주 명쾌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약사들은 잠이 안 올 때 절대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몰래 챙겨 마시는 기적의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평생의 숙면을 보장할 3가지 기적의 물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갈증을 잊은 뇌를 다시 깨워주는 가장 과학적인 수분 섭취법입니다. 두 번째는 상추의 특정 성분을 극대화해 만드는 천연 수면 유도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특별한 배합의 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30년 전 젊었을 때처럼 아침까지 개운하게 통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는 이 놀라운 방법, 제 말만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자,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숙면이라는 단어 2글자만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숙면이라고 적어주셨나요? 그럼 이제 김만석 어르신도 감탄하며 매일 실천하고 계신 기적의 물 한 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잠들기 3시간 전 딱 15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8시간 통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밤에 자다 깨는 이유로 소변을 꼽으십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 다음날 온몸이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원인은 여러분의 방광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다리에 고인 물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쯤 되면 발등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리라는 커다란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밤에 침대에 눕는 순간 발생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몸 위쪽으로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몸에 물이 너무 많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이 물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신장을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게 되고 결국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78세 김만석 어르신도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부어 계셨는데 이걸 단순히 나이살이나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저녁 7시쯤 벽에 다리를 기대고 15분만 계시라고 처방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눕자마자 1시간 안에 화장실을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숨어있던 물이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덕분에 밤에는 방광이 조용해졌고 어르신은 생전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거실 바닥에 누워 소파나 벽에 다리를 턱 하고 올려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질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실천하실 지침은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더 깨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셨다면 이제는 뇌를 위해 물을 채워줄 차례입니다. 우리 뇌는 밤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낮 동안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을 뇌 척수액이라는 물로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독성 단백질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걸레질을 해야 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뇌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독소를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뇌의 갈증 중추가 노화되어 몸이 말라가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하루 종일 커피 한두 잔과 식사 때 드시는 국물이 수분 섭취의 전부였습니다. 뇌가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처방해드린 후부터 어르신의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뇌 청소가 원활해지니 기억력이 돌아오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물 한 컵은 뇌의 청소부에게 지급하는 월급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청소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굴리며 체온과 비슷하게 데워 천연요법처럼 조금씩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물을 인식하고 청소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처음에 이 단순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딱 3일 만에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몸의 원리를 너무 몰랐구나 하고 말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학적 접근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잠을 못 자서 고통받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뇌를 치매로부터 지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리 올리기와 따뜻한 물 한 컵으로 기초 공사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잠을 불러오는 마법의 천연 음료를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사들이나 건강에 민감한 의사들이 수면제 대신 비밀스럽게 챙겨 마시는 것들입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 음료들을 드시고 나서는 선생님, 이제야 제가 진짜 잠다운 잠을 잡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상추수입니다. 상추를 단순히 쌈 싸먹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상추의 줄기를 툭 꺾어보면 나오는 그 끈적하고 하얀 즙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상추수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추 4장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잎부분보다 줄기 쪽이 더 중요합니다. 냄비에 물 2컵을 붓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상추 줄기를 손으로 뚝뚝 끊어서 넣으십시오.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이면 맑았던 물이 연한 갈색빛으로 변합니다. 이 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워 한 컵 드시는 겁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상추 줄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서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락투카리움은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뇌를 부드럽게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잠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비법은 이 물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만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나이 들면 당뇨도 걱정인데 왜 단꿀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6시간 이상 지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몸을 깨워버립니다. 이때 꿀 한 숟가락은 뇌가 밤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연료가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어 뇌가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죠. 김만석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는데 꿀물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아침까지 단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되니 딱 티스푼으로 한 번만 넣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네슘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라고 불리는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자주 겪으시죠? 이것은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물에 마그네슘 가루를 살짝 타서 드시거나 혹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선어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이 상추수와 꿀 마그네슘 요법을 병행하면서 몸이 마치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니 수면의 질이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수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연이 준 이 위대한 산물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내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추수와 꿀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당장 상추를 사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수많은 건강 비법들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밤잠 설쳐가며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는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비법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내야 할까요? 78세 김만석 어르신이 2개월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뇌가 15년이나 젊어질 수 있었던 그 기적의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내일부터 당장 똑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침 7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제 잠을 좀 설쳤더라도 혹은 주말이라 더 쉬고 싶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것이 생체 시계의 핵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30분 동안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우리 뇌에 지금부터 낮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알람입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듬뿍 받아야 우리 몸속에서 15시간 후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 시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아침 햇살 샤워를 시작하면서부터 밤에 잠이 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낮 시간 관리가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커피나 녹차는 딱 오후 2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드시는 커피는 밤 10시에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각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에 너무 졸음이 쏟아진다면 딱 20분만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십시오.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수면 압력을 떨어뜨려 결국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저녁 7시가 되면 오늘 배운 핵심 비결인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십시오.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때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들이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이 시간을 지키고 나서부터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이 사라졌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후 저녁 10시가 되면 오늘 배운 상추수나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드시고 집안의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낮추십시오. 스마트폰의 파란빛인 블루라이트는 뇌를 흥분시키니 잠자리에는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침대에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차라리 침대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뇌가 침대를 괴로워하며 뒤척이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실로 나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어려운 책을 읽다가 다시 졸음이 밀려올 때 침대로 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다가 다리가 간질거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의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거나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철분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옆 사람을 때리는 잠버릇도 괜찮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꿈속의 행동을 몸으로 그대로 하는 렘 수면 행동 장애는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이 일과표를 지키며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한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후에는 다른 분들의 다짐글에도 따뜻한 격려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 응원하며 8시간 통잠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던 78세 김만석 어르신 말입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약봉지를 한가득 들고 오지 않으십니다. 대신 저에게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고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르신의 뇌기능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8시간 통잠을 주무시기 시작하면서 인지기능 점수가 정상 범주로 완벽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과 수분을 충분히 주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 회복력을 발휘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물 한 잔의 기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김만석 어르신이 증명하신 생명의 변화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첫째, 수면제는 뇌 청소를 강제로 중단시켜 치매 위험을 2배 높이니 반드시 생활 습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 15분으로 야간열을 막고 뇌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셋째, 상추수와 꿀물 같은 천연 숙면 비법을 활용하고 규칙적인 아침 햇빛으로 잠들어 있던 생체 시계를 다시 깨우십시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어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도 제대로 된 8시간의 숙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고 잠시 다리를 올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모여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활기차고 총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셨을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김만석 어르신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경이로운 변화를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오늘 밤에는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가장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